자, 어디 쉬셨나요?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기본 순서가 이래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구역은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다. 자, 지구단위 계획을 말의 의미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구역. 알죠?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에서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보실 때는 뭐 비슷해 보이죠? 자, 먼저 뭘 지정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뭘 수립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 알겠죠? 이걸 순서를 먼저 기억하세요. 자, 이 순서를 왜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우리가 계획하고 구역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가 먼저냐면 선계획입니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후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순서입니다. 알죠? 자, 뭐가 먼저라겠죠? 계획이 먼저고 구역이 나중이에요. 알죠? 우리 개발법에도 개발계획 세우고 개발구역을 정합니다. 또 우리 정비법에서도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정비구역이 정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순서예요. 근데 지구단위는 순서가 바뀌었죠? 지구단위는 뭐가 먼저라고?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순서가 보통의 순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순서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또 한 가지, 이 두 개는 뭘로 한다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역도 지정하고 계획도 세워. 이 계획도 관리계획이야, 쉽게 말해서. 알겠죠?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 말의 의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뭐 시가 있다고 봅시다. 뭐 수원시도 좋고 서울특별시도 좋고요. 알죠? 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에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냐면 한번 여러분 좀만 또 의미를 이해를 한번 해보게요. 우리가 지구란 말 나오면 뭐라겠죠? 자, 용어 정할 때 말씀드려서 이 지구자가 나오면 용도지구도 마찬가지고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구란 말 나오면 일부나 부분적 기억나요? 이게 내포되어 있어. 그러면 이 시, 수원시라면 일부 지역이야. 알겠죠? 일부 지역입니다. 곧 이 말은 수원시 전체가 지구단위 계획은 없어요. 일부 지역이야. 그걸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구역이야. 좀 알겠어요? 일부 지역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구역입니다. 그럼 염색해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왜 계획을 세울까요? 왜 계획을 세울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야?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그 취지. 자, 여기서 한다는 건 뭐예요?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 문제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여러분들 모든 법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는 쪽에 내용이 많아. 개발을 안 하고 보존하는 것은 그냥 내용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크게 개발하고 보존은 같이 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개발을 할 때 계획도 필요하고 못하겠죠? 그래서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보존도 계획은 필요하지만 우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요 지역은 개발이 된다고 안 된다고? 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수원시에 만약에 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하나 저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으로 생각하시라겠어?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면 여기는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개발 안 되면 여기는 어떻게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개발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알겠죠? 그냥 살면 돼, 가만히. 그죠? 근데 이 개발 장벽이 해제가 됐어. 자, 해제가 됐어. 여기가 포인트죠? 자, 개발 장벽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해제가 되면 이 지역은 이제 개발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개발도 그러면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 발생한다? 그렇지. 난개발이 따라가야지. 규제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제되는 순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 아무나 달라들어서 무조건 도로 아무데나 뚫어버리고 아무데나 공장 지어놓고 난리 거 아니야. 제 말 알겠어요? 나는 단독주택 지어놨는데 바로 옆집에 연택공장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라니까. 그런 규제가 없으면 난개발될 우려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막고자 여기를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전부가 지정되었고 일부가 지정될 수도 있거든. 지정해. 그래서 거기서 뭘 세운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그럼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여기를 난개발한다.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그렇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단 말 나오죠. 우리 앞에 용어에서 나오잖아. 용어에서 기억나죠? 용어에서 일부 지역을 단위로 계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에요. 구역 지정되면 거기에서 일종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위에서 구역 지정하는 장소는 개발이 되는 데라고 개발이 안 되는 데라고? 되는 데니까 난개발 방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구 단위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단위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겠다. 알죠? 그런 취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보통의 경우는 계획이 먼저이지만 이 경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세우더라. 순서도 기억해 놓으시고. 됐나요? 자, 그리고 저희가 개발되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 그럼 여러분 이 지역은 이제 개발될 거 아니야. 그럼 개발이 된다는 말은 보통 규제가 강화될까요? 완화될까요? 그렇죠.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행위 제한이 규제거든. 알겠죠? 우리 행위 제한은 두 가지 있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건축 제한이든 건폐 용적률 제한이 또 규제잖아. 다 규제. 이것을 강화하는 지역이다. 완화되는 지역이다. 그렇죠. 여기는 완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행위 제한의 완화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행위 제한 완화 부분도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출제 방향은 어차피 한 문제입니다. 나오면. 근데 건너뛴 적도 있어요. 거의 안 빼고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조금 한 문제 나오면 네 가지 각도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할 것이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잖아요. 구역. 자, 구역의 지정 문제를 볼 겁니다. 자, 어디에 지정할 거냐? 알겠죠? 지정 문제를 볼 것이고, 이 지정에 관한 것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의무적인 지정하고 또 임의적. 자, 이 차이는 뭘까, 여러분? 의무적은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임의적은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알겠죠? 이걸 공부할 겁니다. 물론 좀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임의적이 워낙 많아 개수가. 그래서 의무적만 외우시면 돼.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적 지정을 암기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푸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의무적은 지정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 이것만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이걸 물어본대요. 자, 여기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 필수 포함사항.
포함해야 되는 것이 있고 포함할 수 있어. 이미 포함.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두 가지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도 이미 포함은 좀 더 교정하긴 할 거야. 내용이 많아요. 그래도 필수 포함을 암기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함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럼 이 두 가지는 문제 지문이 뜨면은 꼭 수로를 살펴봐요. 수로를. 하이한다고 나왔냐? 할 수 있다고 나왔냐? 알겠죠? 그걸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 단어하고 끝부분을 보셔야 돼. 이 두 개는 의무적이면 하이한다예요. 임의적이면 할 수 있다고. 여기도 포함 하이한다야. 아래는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수로를 찾아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딱 입력해서 요즘은 뜨면은 그걸 찾아봐야 된다. 그걸 생각하시고요. 또 세 번째 정리할 것이 29회도 나왔었죠? 나왔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은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완화된다고? 그렇지.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데 자, 뭐가 어떻게 완화되는 거냐? 그렇죠? 뭐가 어떻게 완화되는 거냐?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지구단위 나오면서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는 겉단 소리에 틀리지 마세요. 지구단위 쪽은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야, 완화되는 지역이야? 항상의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화라고 틀리게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애워도 될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지구단위 쪽은 개발이 되는 데라고 개발이 안 되는 데라고. 개발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봐봐. 요 개발장구 이 상태에서는 지구단위 지정하겠어 안 하겠어? 할 이유가 없지. 개발도 안 되는데. 이게 해제가 되니까 지정 문제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개발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우리 실효 규정입니다. 자, 실효는 여러분 간단하거든. 그래서 그냥 끝내볼게요. 자, 실효는 3년하고 5년 기억하시고 전부 다 둘 다 다음 날이야. 자, 실효에서 먼저 끝내보려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자, 물론 또 여기서 내용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사실 행위제한 완화 쪽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선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대표적인 건 딱 정리시킬 거니까 전부는 다 모르더라도 대표적인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효는 여러분 먼저 정리 끝낸다기보다 3년 5년이 뭐냐면 자, 실효란 말이 뭐죠?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이거예요. 자, 우리 구역을 지정하고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겠죠? 그럼 몇 년 이내에 세워야 될까? 이게 3년이라니까요. 앞에 3년. 알겠죠? 이게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돼. 만약 3년 이내에 수립을 안 하면 계획을 수립 안 해. 그러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뭐가 실효돼? 구역 지정이 실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면 몇 년 이내 계획을 수립하라고? 3년.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요력이 실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역 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거든. 공사 착수 등입니다. 이 경우는 몇 년 이내 하라고. 5년 이내 공사 착수하라고. 5년 이내 안 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 뭐가 실효된다? 요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가 되는 거예요. 알죠? 순서는 알면 간단해. 계획이 수립되고 실효가 되고 대신 이제 좀 단서가 하나 있어. 그 모든 지구단위 계획이 5년 이내 공사 착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민 위반제한 기억나신가? 위반제한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이 위반제한할 수 있다겠죠? 5가지 뭐? 위반제한할 수 있는 5가지였잖아요. 5가지 뭐? 그랬죠. 잊지 마라. 기, 지, 개, 용, 입이 들어갔다 이제 추가돼서 5가지. 잊지 마라. 매번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잊어먹어. 이래야 기억나네?
기지개용 임이잖아. 그러면 지구 단위도 이반전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기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민이 이반전한 지구 단위 계획이야. 이것만 5년 이내 착수 안 하면 실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구 단위 실효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3년, 5년 둘 다 다음 날. 3년 이내 계획 수립 안 하면 이건 구역이 실효가 되고 5년 이내 공사 착수 등이 안 들어가면 계획이 실효가 되는 거야. 됐어요? 전부 다 되는 날이다, 다음 날이다. 오케이. 그럼 실효는 끝났어. 자, 그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 구역 지정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인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자, 이것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것을 정리할 거예요. 물론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건데 자, 두 가지 것을 정리할 거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은 자, 첫 번째 정리할 것이 자, 의무적 지정 이것을 보라고. 이걸 외우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가라고? 임의죠. 자, 교재 잠깐 확인해 드리면 자, 교재 181페이지 보시면 넘기지 말고 181 거기 보면 박스 크게 쳐 있지. 그래서 왼쪽 아래 보면 재량적 지정이라는 걸 보인가요? 임의적이야. 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쭉 나와. 얼른 넘겨봐. 다음 페이지까지 엄청 많죠. 10위까지. 외워 못 외워? 깨우지 말라고. 그럼 그 밑에 의무적 지정 보여 안 보여? 의무적 지정은 박스 조그마한 거 귀엽죠? 그걸 외우라고. 요거 외우고 나머지 것 나오면 다 뭘로 가라고? 지정할 수 있다고 가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무적 지정을 반드시 해놓고 이거 빼고는 다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시면 자, 의무적 지정을 보면 이것도 요령, 암기할 때 요령입니다. 근데 말 만들면 다 잊어먹네. 기지개용 그런 것도 잊지 말아. 기지개용 입 잊어먹지 마시라고. 용광기도 다 잊어먹었겠네. 용광기. 그렇지. 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리계획 위반할 때. 잊지 마시라고. 일부러 말 만들어준 것은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잊어먹지 마시고. 자, 의무적 정도 마찬가지. 여기는 어떻게 오시냐면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정택 10년입니다. 자, 두 번째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게 두 개야. 자, 시공 해제되는 지역. 자, 또 한 가지는 녹이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자, 이것만 외우시면 끝나. 자, 의무적 지정은 이게 의무적 지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외울 땐 정택 10년. 또 30만 이상이 두 가지거든. 시공 해제, 녹 주상공 변경이야. 알겠어요? 그거 다 앞머리로 딱 해놓은 거야. 자, 보시면 먼저 정이 뭐죠? 정비구역이야. 정비구역. 정비구역인데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이야. 알겠죠? 정비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10년이 경과된 지역이에요. 자, 택은 뭐예요? 택지개발지구. 거기서 택지개발 사업을 했겠죠?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택,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 끝나고 택지개발 사업 끝나고 몇 년이 지났다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적. 됐어요? 자, 또 한 가지. 시공해제는 뭐냐면 시가 뭐죠? 시가와 조정계획이 해제된 지역이야. 근데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면적이 크다는 이야기죠? 자, 시가와 조정계획 해제됐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자, 또 공이 뭐예요? 공원 해제. 공원 해제됐어. 자,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30만 이상이 둘 다. 알겠죠? 그럴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 또 아래 녹지지역이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그럴 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알겠어요?
다 외우고 있나요, 지금? 보고만 있어도? 대단하네. 좀 더 물어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때만 열어 뭐라고? 지정하여야 한다야. 다시 한번 보고 내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다 대답하세요. 지적을 할까요, 지금부터? 이거 좋다요. 지적할 테니까 분명히 외웠는 거 확인하겠어. 자, 다시 봅니다. 자, 지원할 계획을 지정해야 되는 경우 있고, 할 수 있는 경우 있다겠어.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겠죠? 해야 되는 것만 외우고, 나머지 나오면 다 뭘로 가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아닌 건 다 뭐로 가라고? 할 수 있다. 자, 해야 되는 게 뭐 있어? 정, 택, 10년. 풀어버리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죠?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났다고? 10년. 정택 10년. 딱 그걸 기억하시고. 또 아래 두 개는 다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돼? 30만 정도 이상 돼야 돼요. 두 개는. 자, 시공 해제입니다. 시가 뭐라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공은 공원이 해제된 지역이야.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일 때 지정해야 한다야. 또 그 밑에는 녹지 지역이 뭘로 바뀌다? 주상공, 주거든 상업이든 공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그땐 지정을 하여야 한다. 됐어요? 좋았어. 질문. 다 기출된 질문들이야. 자, 이런 보자. 지금부터 잘 풀어보세요. 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10초도 안 돼서 쓸리고 있죠, 지금. 여기 개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이? 저는 아무리 봐도 개가 안 보이네. 내가 분명히 하겠죠. 이건 말고는 다 뭘로 가라고? 이건 말고는 다 뭘로 가라고? 할 수 있다고 가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개발정 해제돼가지고 면적이 40만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이게 없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로 가라니까. 됐어요? 제발, 요거 아닌 것은 다 뭐로 가라고? 할 수 있다고 가라고. 잘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하는 구역이죠? 근데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입니다. 10년이 지난 지역이에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프리즈, 다시. 자, 개발구역인데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났잖아. 그럼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아니, 여기 개가 보이냐고, 개발구역이. 아니, 제발, 요런만 해야 된다고.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만 나와있지. 개발구역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개발구역이 해제될, 아니, 개발구역이 사업 끝나고 10년 지나면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없잖아, 저기에. 여기 없는 건 다 뭐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걸로 가라고. 어? 이것만 해야 된 거라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것만 해야 되고 나머지 다 뭘로 찍으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 개발구역이잖아. 여기 만약에 정비구역이라면 그렇지, 정택이니까. 개발구역은 없잖아. 그죠? 또 물어볼게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근데 해제가 됐어. 해제됐죠? 시가조정 개발 안 됐는데 풀렸죠? 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아, 이렇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어?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되려면 면적이 얼마 넘어야 돼? 어디 30만 넘는단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그렇지 할 수 있다. 됐어요? 30만 이상이 들어가면 해야 한다. 그냥 나오면 할 수 있다. 자식. 이렇게 아니 한글을 이해 못하네. 이것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 외우는 할 수 있는 거 그거 보면 다 나와 있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다 외울 거예요? 외우지 말라고. 이거 빼고는 다 뭐로 가라고. 할 수 있다고. 다 개발되는 데잖아 지금. 알겠죠? 자, 또 똑같이 봐봐. 녹지지역이야. 녹지지역인데 상업적으로 변경됐어. 변경됐어. 자, 준해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와, 드디어 성공. 이게 면적이 40만이라고 써지면 그렇지, 일단 해야 안 되지. 30만 넘으면. 면적 안 나오면 할 수 있다. 됐나요? 진짜? 요건 모르겠지 지금은. 자, 보세요. 요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야. 알겠죠? 근데 해제가 됐어. 그리고 면적이 40만이야.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해제가 됐죠?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얼른. 할 수 있다. 50%. 할 수 있다. 다 기출된 질문이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다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여기 아까 공이 뭐라겠어? 공원이라겠지.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공원이 같아 달라. 허허이. 여러분 공원은 우리 기반시설에 불과해. 기반시설 중에 어디에 들어가? 그렇지, 공간시설. 짱! 공간시설에 들어가잖아.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기억나요? 그렇지, 그냥 기반시설에 불과한 거야. 요게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어요. 30만 넘으면 해야 되고. 오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야. 개도시 수입. 용도구역이지 공원하고 틀려.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해제가 돼서 40만이면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렇지, 할 수 있지.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 그냥 공원이야, 이것은. 제 말 알겠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공원은 틀려. 됐죠? 공원은 이 자체 기반시설에 불과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라니까. 무슨 말 알겠죠? 법의 규제도 틀리고 면적은 누가 더 클지는 몰라. 어쨌든 공원도 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법의 규제도 틀리고 우리 모든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원 해제예요. 시공 해제. 됐나요? 오케이.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볼까? 자, 만약에 이 지역이 용도지구상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면 개발되는 데잖아. 이건 해제하면 안 돼. 개발진흥지구는 개발되는 데니까. 그럼 개발진흥 상태입니다. 개발진흥지구야. 개발되는 데죠?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하는 데야. 그 해제 문제 넣으면 안 되지. 시가 조정구나 공원 전부 다 개발 안 되는 데잖아. 안 되는 데는 해제 문제가 나오고 개발진흥지구는 개발되는 데죠. 그럼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아니 요것 말고는 다 뭐로 가라고. 그래, 할 수 있다. 제발. 요것 말고는 다 뭘로 가라고.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봐봐. 거기 180회 제일 첫 번째 줄에 뭐 나와? 지정할 수 있다에 1번에 뭐 나와? 제일 위에. 그래, 용도지구 나오잖아.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용도지구도 개발진흥지구잖아. 그건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 181페이지. 나 심호흡 좀 하고요. 왜 답답하지 갑자기? 자, 그 181페이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에 써진 게 뭐 나와? 용도지구 나오잖아. 그럼 용도지구는 지정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지역이야. 개발진흥지구도 용도지구잖아. 제 말 알겠어요? 여기는 지정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요놈만 해야 된다니까. 요놈만 해야 된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빼고 나오면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자 해야 되는 것 어떻게 외우라고? 정택 10년. 그만 해놓고 또 개발교육 나오면 또 틀리려고? 정택 정의 말하고 정비구역 택은 택지개발지구 사벌 10년 경과된 지역입니다. 자 또 30만 이상인데 시공 해제된 지역 또 녹지가 주상공 병리된 지역 이것만 해야 되고 나머지 다 물어가라고 할 수 있다.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다 지문 처리된 것들이고 다 기출된 것들이에요. 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도시적 외지역입니다. 외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지문도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되는 데니까 도시적에서만 지정한다면 틀려. 도시적 외적에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도시적 외적. 도시적 외적은 어디 말이에요? 간농자. 그 중에 주로 어디겠어? 관리지역. 주로 계획관리 많이 나오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되겠어요? 알겠죠? 간농자. 근데 자보적은 아무래도 개발 안 되니까 주내교 지역 문제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이겠다? 계획관리 지역이 대표 선수겠지. 보전관리도 개발 좀 안 된다잖아. 물론 예외적으로 포함은 돼, 예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는 계획관리 지역이 제일 대표 선수로 생각하시면 돼. 도시적 외적에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 도시적 외적. 아니 이거 빼고는 다 뭘로 가라고. 제발. 골백번 이야기하네 정말. 이거 빼고는 다 뭘로 가라고. 그럼 도시적 외적에도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제 말 알겠어요? 도시적 외적에도 다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적에서만 지정한다면 틀려. 오케이. 더 못 나가겠다.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조금 진척이 보여야 이게 좀 탈로 붙이는데 막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것부터 막혀갖고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이건 잊어먹지 마세요. 응? 또 외워놓게 물어보면 정택 10년 알고 뭔지 모르면 안 돼. 정택이 누구야?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료. 사업 끝나고 몇 년 경과된 지역? 10년. 오케이? 그리고 시공하고 시공 해제된 지역은 녹주상공은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돼? 30만 이상일 때. 그때만 지정해야 된다. 아까 잘 나온 게 개발정 해제라든가 뭐 이런 거 개발구역이 다 틀려. 이거는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야.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우리 필수 포함하고 임의 포함이 있는데, 여기도 필수 포함만 일단 기억하자고. 이것도 여기 빼고는 나머지 다 뭐로 가라고? 포함할 수 있다. 까지는 말 잘해. 그거 좀 들어가면 또 몰라. 그러지 마시자고. 어디 교재로 한번 잠깐 확인해 드리면,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나와 있죠? 184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내용 보인가요? 그 의무적 포함상이라는 말 보인가요? 자, 그래서 거기는 첫 번째 이하 4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하 4가 못 나와요? 2가 못 나와요? 그 왼쪽에 날개란도 적어놨네. 날개란도 필수 포함상 보인가요? 날개란에 2하고 4야. 자, 그래서 필수 포함은 첫 번째 뭐 나오죠?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규모. 자, 두 번째 건축물의 뭐? 용도 제한 또 건폐 용적률 또 높이. 자, 이 세 가지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만 또 기억하시라고. 자,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야. 그 중에 포함해야 된다예요. 필수 포함이니까. 포함해야 되는 게 뭐뭐 있다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그리고 높이. 됐나요? 요놈들은 포함을 해야 된다,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 오케이. 좀 외우시라고. 아니, 몇 개 되도 않는 걸 간단히는 뭐. 기반인수라고. 건축물의 용도나 건용 높이. 간단한 게 뭐 끝났지 뭐. 이거는 포함입니다. 필수.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는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보행 안전 등을 위한 교통처리 계획인데 어차피 그냥 교통처리 계획이니까. 자, 교통처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된다,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해야 돼, 포함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요거 아닌 건 다 할 수 있다 또 가라니까. 알겠어요? 환경 경관 계획은 포함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또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입니다. 등 포함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지. 기반들 배치 규모가 헷갈리면 안 돼.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용도하고 건용하고 높이만 필수야. 배치, 형태, 색채 등등등은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포함해야 되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여기 아닌 것들 나오면 다 뭘로 가라고? 포함할 수 있다.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은 크게는 두 가지야. 여기 두 가지. 필수 포함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건용, 높이. 알겠죠? 이것만 필수야. 그럼 나머지 내용 나면 다 뭐로 가라고? 포함할 수 있다. 됐어요? 오케이. 요것만 가지고 또 24회 한번 물어봤었어요. 자,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리할 것은 우리 행위 제한의 완화입니다. 아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완화된다고? 그렇지. 완화입니다. 그죠? 행위 제한 완화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두 가지 것만, 두 가지도 많다. 한 가지 정도만 일단 기억시킬게요. 나중에 또 살 추가시키고. 많이 못 오겠어. 여러분이 벌써 다 토해내, 지금. 들어오지 않죠? 순간, 여기서 막혀도 저도 더 못 가겠어.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 도시적이든 도시적 외적이든, 물론 저렇게 구별하고 가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건폐 용적률 완화만 일단 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든 둘 다 똑같으니까 도시적 외적이든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이 강화된다고 완화된다고? 완화. 건폐 용적률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근데 둘 다 도시적인 도시적 외적인 다 똑같아. 건용 완화되는데 우리 건폐 용률 기억나시죠? 그 최대치입니다. 근데 우리 건폐율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50% 이내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용적률은 얼마? 200% 초과할 수 없던 게 완화하더라도 건폐율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도 다 나와 있어.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많죠, 이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니까 이걸 보시라고요. 자,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안 할 수 있다고? 150% 이내니까 초과할 수 없어. 도시적이든 도시적이든 똑같아. 알겠어요? 용적률은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고? 200%.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제 보세요. 제일 쉽게 나오는 문제로 보면 건폐율을 200%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건폐율은 200%야, 150%야. 그럼 용적률을 150%하면 맞아, 틀려? 용적률은 150%야, 200%야. 이게 제일 쉽게 나온 문제고. 알겠죠? 제일 쉽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도시적에 지정됐든 도시적 외적에 지정됐든 건폐 용적률 완화가 나오거든. 이때 완화하더라도 건폐율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150%. 용적률은 200%. 예? 알겠죠? 쉽게 낼 때고. 어렵게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문제? 좋아요.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는 건 당연히 없지. 아는 거 없다고 하지 말고 항상 알 수 있다. 마인드 자체를 바꾸세요. 에?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하시라고. 왜 몰라? 그죠? 땀 빨빨 흘리고 가르치고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자, 보세요. 요 지역이 생각보다 다 공부했던 거라니까. 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어. 알겠죠? 구역 지정됐어. 그럼 여기에 허용되는 건폐율은 얼마고 최대치를 물어봅니다. 전부 다. 용적률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죠. 또 기출이야.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지구단위 지정됐죠? 그때 허용되는 건폐율은 얼마고 용적률 최대치는 얼마냐. 자, 여러분 설명 안 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집중. 그래서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는 이유가 있어. 여기 건폐율 150%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건폐율은 100%가 넘어 안 넘어? 넘어요, 건폐율이? 건폐율 100%면 요 대지가 100인데 건폐율은 100이 넘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무슨 말? 건폐율 100% 넘는 게 어디가 있어? 중심상업적이 제일 많이 90%잖아. 됐어요? 그래서 150%의 의미는 뭐라고? 1.5배 의미야. 알겠죠?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용적률 200% 의미는 2배. 여러분, 용적률 200%가 완화인 거예요? 용적률 기껏 200%밖에 안 돼. 그럼 이게 완화야, 강화야? 강화되는 거지. 용적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야, 완화하려면. 이때 200%의 의미는 뭐라고? 2배를 의미해, 2배. 제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문제 간단히 풀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예요? 이거 다 공부했잖아. 이종 일반 주거 건폐 최대치가 얼마라고? 60%잖아. 그죠? 곱하기 1.5배 2분의 3이잖아. 그럼 얼마 나와? 90% 나오잖아. 응? 왜 90% 정답? 최대치를 물어보니까. 됐죠? 여기 이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얼마예요? 250. 이게 그건 모르고서 풀도 못해. 250%잖아. 거기에 2배. 얼마? 500%. 최대치를 물어보니까. 이게 90하고 500이 정답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의미. 150%의 의미가 뭐라고?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지. 그렇지 않으면 건폐율이 150%가 어떻게 나오냐고. 제 말 무슨 말 알겠죠? 150% 의미가 뭐라고? 1.5배. 200% 의미는 2배. 그래서 완화를 하더라도 건폐 최대치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5배. 시험 문제는 150%는 모르니까 150% 기억하시고, 그래 이해할 때는 1.5배. 용적률은 얼마? 200%. 그래서 이렇게 지역 아무거나 붙여도 되잖아. 뭐 계획관리 물어도 되고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어. 물어보면 이때 허용되는 건폐 최대치를 물어본다면 여기 용적률 건폐를 아시잖아. 거기다가 1.5배. 용적률은 2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 제일 쉽게 나오면 뭐라고? 건폐율이 200%하면 틀렸고 용적률이 150% 초과할 수 없다면 틀렸죠? 이건 제일 쉬운 문제고. 알겠죠? 이 문제는 너나 할 거 다 맞는 문제고. 요걸 풀 정도면 잠깐 응용력도 이 건폐율 알아야 되고 1.5배, 2배를 아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 드렸어. 시로 끝났죠? 자, 여기까지 지구 단위는 일단 맞출게요. 그리고 제한 문제는 이게 제일 복잡하다겠어. 나머지 추가되는 것들은 3월 달에 더 추가시킬 거니까 일단 건용은 꼭 기억하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 지역에 지정하든 도시적 외적에 지정하든 건폐 용적률을 완화시키는데 완화하더라도 최대 건폐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150%. 150%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1.5배. 최대치 1.5배예요. 용적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00%. 200%의 의미는
2배. 됐나요?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끝났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190페이지 개발행위 가고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10분 쉬겠습니다.